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81회입니다. 공손수가 도착하자 순제는 원래 조선이 벌써 항복했을 터인데 아직 항복하지 않은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라면서 누선 장군이 수차에 걸쳐 공동작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의 전략을 공손수에게 말하면서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를 체포하지 않으면 아마 큰 오한이 생길지 모릅니다. 비단 무슨 장군만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조선 군사들과 함께 나의 군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공손수는 이 의견에 동의하고 천자가 내린 부절로 누선 장군을 자장군의 군용으로 불러 의논하라고 그 자리에서 당장 자장군 이하 사병들에게 명령하여 누선 장군을 체포하도록 하고 그의 군대를 합병시켰다. 이를 천자에게 보고하고 천자는 오히려 공손수를 주살하였다. 한편 자장군은 양군을 겸비한 뒤 전력으로 조선을 공격하였다. 이때 조선의 재상, 노인, 재상, 한엄, 니계, 재상, 상, 그리고 공군, 왕협이 함께 상의하였다. 우리는 원래 누산 장군에게 항복하려 했는데 이제 누산 장군이 체포됐고 오직 자장군이 두 군데를 통합하여 거느리고 있으니 전쟁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어. 아마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왕은 또 항복을 거부하고 있어. 그러고는 한엄, 왕협, 노인 모두 도망을 쳐 한나라에 통하였다. 노인은 노상에서 죽었다. 원봉 3년 여름 니계, 재상, 상은 사람을 보내 조선의 유광을 살해하고 한나라에 통하였다. 하지만 왕금성은 아직 함락되지 않아 우거의 대신이던 성희가 관리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자장군은 우거의 장자 장왕과 노인의 아들 채를 파견하여 백성들을 회유하고 성희를 죽였다. 그러하여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그 땅을 4개의 군으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삼은 획청 위에 봉해졌고 한엄은 적적 위에 봉해졌으며 왕협은 평주 위에 봉해지고 장항은 기우 위에 봉해졌다. 채는 아버지가 죽은 공으로 인해서 언양 위에 봉해졌다. 자장군은 황제에게 소환되어 공적을 다투고 질투하며 모르겠다는 자로 처형되어 그의 목은 시장에 걸렸다. 우선 장군도 자장군의 도착을 기다려 같이 공격해야 하는데도 멋대로 징계하여 결국 많은 군사를 잃은 자로 처형되어야 했으나 속죄금을 내고 서민으로 감동되었다. 48. 사마상의 열전. 아름다운 미망인의 마음을 훔친 대문장가. 인상열을 허무하다. 사마상리는 촉군 성도 사람으로서 자는 장경이다. 어릴 적부터 독사기를 좋아했고 격금을 배웠다. 사마상리는 학업을 마치자 인상열을 허무하여 이름을 상리라고 고쳤다. 재물을 써서 낭에 임명되었고 효경제를 챙겨 무기상시에 올랐으나 그는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효경제는 사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 무렵 야경의 왕이 조정으로 들어와 황제를 아련하는데 이때 유색이긴 제나라의 취양, 해엄의 매성, 오의 장기 부자의 무리가 따라왔다. 사마상리는 그들을 보고 좋아했다. 그는 병을 핑계 삼아 직책을 부리고 양나라로 가서 문격이 됐다. 양허왕은 사마상리를 하자들과 같은 숙소에 머물게 하였으므로 그는 몇 년 동안 학자들을 비롯한 유색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때 자업을 졌다. 그 문고로 미인을 유혹하다. 그 뒤 양효왕이 죽어 사마상리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했으므로 자립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평소 인공의 혈령인 왕길과 사이가 좋았다. 왕길은 그대는 오래도록 벼슬을 구하기 위하여 밖에 나가 있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나에게 와서 지내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하여 사마상리는 성안의 객관에 머물렀다. 인공의 혈령은 그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하여 일부러 공손한 태도로 매일같이 사마상리에게 가서 무안을 하였다. 사마상리는 처음에 그를 만났으나 뒤에는 병을 칭하고 종자를 시켜 왕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 왕길은 더욱더 공손한 태도로 사마상리를 공경하였다. 인공의 성안에는 부호가 많은데 타광손에게는 노복이 800명이나 됐고 정정도 수백 명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혈령에 기밀이 있다고 하니 주인을 내려 그를 초대합시다 라고 하였다. 혈령도 함께 초대하여 혈령이 도착했다. 탁시의 빈객은 벌써 100여 명을 헤아릴 만큼 많았다. 정오쯤 되어 사마상리를 초대하였는데 상리는 병 때문에 갈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인공의 혈령은 요리를 맛보는 염두도 내지 않고 몹소 사마상리를 맞으러 나갔다. 사마상리도 하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사마상리의 풍채를 우러러봤다. 주인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인공의 혈령이 앞에서 검구를 연주하며 듣자니 장경께서는 검구를 잘 타신다고 하니 바라건대 그로서 저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사마상리는 사용하다가 그를 위하여 한두 곡조를 연주하였다. 당시 타강손에게는 탕문군이라는 재석을 겸비한 딸이 있었는데 남편이 직전에 죽는 바람에 이제 막 과부가 됐다. 그녀는 음악을 좋아했다. 상리는 혈령과 서로 매우 존중하는 체하면서 정중하게 검구를 켜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사마상리가 인공으로 갈 때 그 말을 따르게 하였는데 이때 그 행동고지는 조용하고 은슷하며 고요하여 품위가 느껴졌다.
사마상리가 탁치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금고를 잴 때 문구는 문틈으로 몰래 그 모습을 엿보고 그를 흠모하게 됐다. 그녀는 다만 그의 배우자가 될 수 없음을 결정하였다. 연애가 끝나자 상은은 곧 사랑꾼의 문군의 시종에게 후한 선물을 주고 은근히 마음을 전하게 하였다. 문군은 밖에 집을 나와 사마상리에게 도망쳐 나왔다. 상리는 곧 함께 성도로 마차를 달려 돌아왔다. 그러나 상리는 빈털털이었고 그의 집에는 오직 4개의 병만 서 있을 뿐이었다. 타강소는 매우 화가 나서 그 애는 끝까지 제목이 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한 푼 누구에게 나누어 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였다. 몇 사람들이 왕손의 마음을 돌아보려고 했지만 왕손은 끝내주지 않았다. 문군 역시 이로 인해 어떠한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그녀는 상리에게 저와 함께 인공으로 가서 형제들에게 돈을 빌리면 생활해야 못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처럼 공공하게 살아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상리는 문군과 함께 인공으로 왔다. 그는 그 말을 모두 팔아 술집 한 채를 사서 술을 팔았다. 문구는 화로에 앉아 술을 팔고 장인 자신은 우통을 벗고 허리를 감싸 뒤로 돌려 뺀 베옷을 입은 채 시끄러운 시장터에서 술것을 치렀다. 타광선 이 소음을 듣고 창피해서 문을 닫고 바깥 출입을 하였다. 형제들과 마을 쥐들이 번갈아가면서 왕손에게 당신은 오직 아들 하나와 딸둘만 있어. 지금 부족한 것은 재산이 아니오. 지금 문건은 이미 몸을 사마 장녀에 맡기고 장녀는 본래 세상 풍파와 뺏으러 왔자 3월 지난 사람으로 비록 가난하지만 거제는 충분히 믿을 만하고 더구나 그는 혈령의 빈격인데 어찌하여 이처럼 일부러 서로 욕되게 하십니까? 라고 했다. 결국 타왕손은 할 수 없어 문군에게 노복 100명, 돈 100만과 시집갈 때 의복, 이불,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문군은 상녀와 성도로 돌아가 박간홍을 사서 부자가 됐다. 자하와 오유선생 몇 년이 지나 촉지방 사람 양등이가 국왕으로 임명되어 한무제를 모시게 됐다. 한무제는 자업을 읽고 그것을 칭찬하며 짐이 어찌 이 사람과 같은 시대에 살지 못하였던가라고 했다. 그러자 덕이는 신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 중 사마상이라는 자가 있는데 자신이 이것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라고 했다. 한무제는 놀라면 곧 상리를 불러물었다. 상리는 이거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제후의 일을 밝힌 것으로 볼만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천자의 위로부를 줘서 부가 완성되면 바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한무제는 이를 하고 상수에게 북과 차를 주도록 명령했다. 상리는 공한 말과 거래한 뜻인 자우로서 초나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어찌 1인 일이 있겠느냐는 뜻인 오일선생으로서 전나라 입장에서 초나라를 힐난하였으며 이 사람이 없다는 뜻인 무사공으로서 천자의 도를 천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이 세 사람의 가공인물을 빌려서 문장을 낭송하고 이로써 천자와 제후의 원유와 사당을 미루어 추정하게 하고 이 문장의 끝은 절금이라는 두 글자에 기여시켰다. 이로써 천자에게 풍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천자에게 이 불을 바치자 천자는 크게 기뻐했다. 천자는 상리를 낭으로 임명했다. 상리가 낭이 된 지 2해 만에 당몽이 차례가 되어 계략으로 아람과 북중을 점령하고 이들과 통하고자 하는 파촉의 이졸 1000명을 징발하였다. 군에서는 또 그들의 양국을 운송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내보내 무려 10,000명이나 됐다. 당몽이 군법을 발동하여 그 수령을 베어 죽이자 비와 초의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상녀가 돌아와 천자에게 보고했다. 당몽은 이미 계략을 써서 아람과 통하였고 이 틈을 타서 서남아의 길을 개봉하고자 하는 하여 파축과 광안의 사줄, 노역하는 자 수만 명을 징발했다. 2년 동안 길을 닦아서나 채 완성이 되지 않았다. 사줄 대다수가 죽고 엄청난 경비가 필요했다. 추고의 백성들과 한나라의 건축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이때 공, 자, 군, 장은 남이가 한나라와 통하여 수많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분 한나라 신하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한나라의 관리를 두고 남이와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정하였다. 천자가 상에게 묻자 상녀는 공작, 염, 방은 족과 가깝고 길도 또한 통하기 싫습니다. 일찍이 진나라 때는 서로 통하여 군과 현을 삼았는데 한나라가 일어나면서 패자했습니다. 지금 다시 개통하여 군과 현을 설치한다면 그 가치는 남이보다 클 것입니다. 라고 했다. 천자는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는 상녀를 중랑장으로 임명하고 부저를 주여 서남의 아예 사자로 보냈다. 그리하여 부사, 왕연우, 호중국, 여월 등과 역참의 청거를 타고 출행하였다. 사마상이 곧 서의를 평정했다. 공작, 염, 방, 사유의 군량 등은 모두 합을 다투어 내신이 됐다. 병거의 간소를 개방하고 병관을 더욱더 넓혔다. 서쪽으로는 말수와 악수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장가, 장에 이르러 변방의 기계를 만들고 영관의 길을 통하게 하였으며 손수에 다리를 가설하여 공작과 통하게 했다. 상녀가 들어와 천자에게 보고하니 천자가 매우 기뻐했다. 상녀가 당초 서남이에 출사했을 때 촉군의 장들은 대부분 서남이와의 개통은 필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정 대신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상녀도 황제에게 가난하고자 했으나 서남의 계획은 이미 자신이 제안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감히 가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저 촉군 부로가 대화하는 형식을 빌려 상대방을 힐난하는 것으로서 천자에게 풍간하고자 했다.
아우르 자신이 출사하는 뜻을 알리고 백성들 하여금 천자의 뜻을 알게 하였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상리가 사자로 나갔을 때 뇌물로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발하여 상리는 뱃에서 물렀다. 그러나 그는 한 해 정도 뒤에 다시 난관이 되었다. 49. 급정열전. 잎을 지키려고 가지를 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직신 그밤. 그밤의 자는 장유로서 보양사입니다. 그의 조상은 위나라 군주의 총애를 받아 그밤까지 7대에 걸쳐 모두 정이나 대보의 직위에 있었다. 그밤 역시 부친의 증거로 조경적 때 태자의 세마가 되었다. 그는 항상 단정하고 엄숙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조경제가 죽고 태자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밤은 말자로서 임명되었다. 때마침 동원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자 황제는 그밤을 파견하여 현지에 가서 조사하러 가했다. 그런데 그밤은 끝까지 가지 않고 원나라까지만 갔다가 곧 돌아와서 보고했다.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 공격하여 싸우고 죽인데 이는 원래 그들의 본성 때문입니다. 어찌 천자의 자신이 일일이 조사를 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월까지 가지 않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뒤 한해에서 실화 사건으로 연이어 처녀집이 소실됐다. 황제가 그 밤을 지켜 시찰하고 오게 하는데 그 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다. 이 사건은 원래 한 집에서 실수로 불이 난 것이고 집들이 붙어 있어서 불길이 금방 번지게 된 것입니다.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이 도중에 하남 지역을 지나가다 살펴보니 그곳 빈민 만여호가 수요와 가뭄 때문에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먹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신은 출장의 기회를 이용하여 가지고 있는 부지로서 한항군의 옥시 창고에 있는 양곡을 배고파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습니다. 신은 이제 사신의 부제를 반납하면서 천자의 명령을 거짓으로 칭하여 창고를 빌어 부자한 자에 대한 처벌을 정합니다. 보고를 들은 황제는 그의 죄를 사면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한 일이 매우 타당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그를 형량현령에 임하였다. 하지만 그 밤은 큰 것을 작은 일에 쓰는 것이라 여겨 현령직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병을 핑계로 평리로 돌아갔다. 황제는 이 말을 듣자 곧불러서 그를 2000석의 관리를 비웠다. 그러나 그 밤은 여러 차례 직원으로 격렬하게 가면서 황제를 궁지에 몰았기 때문에 항상 그가 오랫동안 조정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방으로 진출되어 동해군의 태수로 임명되었다. 그 밤은 황제와 노자의 학설을 연구하여 정부에 대해서는 민간의 작은 일을 모두 무의로서 처리하였고 번거롭고 불필요한 예절을 싫어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관리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신임하였다. 그는 관리들에게 중점 사안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보고하는 반면 자질구레한 일에 대해서는 크게 요구하는 바가 없다. 그 밤은 몸이 허약하여 병이 많았기 때문에 늘 병이 걸려 집에 있으면서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직무를 수행한 지 1년 남짓하여 동해군은 잘 다스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게 됐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여 주작도의에 임명하였다. 그는 여전히 무의를 근본으로 삼고 커다란 안건에 집중하는 반면 주장이나 법령의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하지 않았다. 그 밤은 천성이 오만불순하였고 일반적인 예제에 보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인하지 못하여 자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직접 그 잘못을 수성을 시키려 했다. 자기 뜻에 맞는 사람과는 대단히 잘 지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만나도 아는 척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부 수비들은 그의 문화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의협심이 강했으며 그의 품에 바르고 깨끗하고 솔직하게 직관하기를 즐겼는데 몇 번이나 황제에게 직관하여 당하게 만들었다. 당시 태고의 동생인 모항우 전분의 성상의 자리에 있었다. 조정에서 이찬석의 대관들이 찾아서 물을 뿌려 예를 갖춰도 전부는 담대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 밤은 전문가 만날 때도 인사를 할 뿐 절을 하지 않았다. 이무렵 황제는 문학적으로 업적이 있는 유학자들을 경호하고자 하면서 인을 베풀고 어를 시행하며 요술을 공부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밤이 말했다. 배학해서 속으로 욕심이 많으셔서 겉으로만 인을 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어찌 당후의 위대한 지적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황제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얼굴에 녹이가 슬고 곧바로 퇴청해버렸다. 곁에서 모든 시아들이 모두 그 밤을 걱정했다. 황제는 퇴청하여 돌아가면서 좌우시아들이 말했다. 너무 지나치구나. 그 밤의 우직함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대선을 주 일부 사람들이 그 밤을 꿀질대고 있다. 그러나 그 밤은 정색하면서 답변했다. 천자께서 좌우에 수많은 신하를 두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편하도록 하는 목적인데 어찌 처음부터 끝까지 아부만 하여 주상을 차고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오. 더구나 이미 높은 지에 있으면서도 오로지 자기 일심만을 생각하니 어찌 조정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겠소.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